극한 유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솔직히 저게 나오지는 않죠. 적어야 너무 쉬우니까. 그치? 보통 어떤 녀석이 많이 나오냐면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표현된 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 개념은 어디다가 적어주시면 되냐면 네, 9페이지. 9페이지. 9페이지에 등비수열을 포함한 식이 극한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등비수열 극한을 포함한 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말을 잘못했어. 등비수열 식을 포함한 극한이에요. 제목은 잘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극한을 주죠. 리미트 n은 무한으로 갈 때 그때 이제 뭐 x 2n 플러스 1 빼기 1분의 뭐 x 2n 제곱 플러스 3 더하기 x n 제곱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거듭제곱이니까. 그치? 등비가 x인 등비수열일 텐데 이런 등비수열들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식의 극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식의 형태가 보통 두 가지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은 x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이 보통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시 서로 다른 등비수열식을 포함하는 거 a n제곱과 b의 n제곱 미시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을 포함한 식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개에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x n제곱만 포함하고 있는 식이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미시 x잖아. 즉 공비가 x죠. 그쵸? 그러면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만 여러분들이 관찰해주면 되는 거 맞지?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x가 1보다 클 때, x가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 직전까지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5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극한값을 다 구해주면 돼.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미시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을 포함한 식이 나오면 뭐 해야 돼? 혹시 아세요? 미시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을 포함한 식이 나오면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비교를 해줘야 돼요. A라는 미시 큰지 B라는 미시 더 큰지 얘는 두 개를 비교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두 개의 미 중에서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준다라고 생각해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미수로 표현된 등비수열 극한식이 나오게 되면은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클 때, 그 다음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을 때, 그 다음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질 때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이 친구 먼저 연습을 해보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주 기본적인 극한 계산 한번 물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8분의 1의 3n 분의 4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n제곱. 자, 요거 우리 극한값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요 극한값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미시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을 포함한 극한식을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안 되면 제가 설명할 거라서 지금 한번 계산해볼게요. 바로 답이 나오실 텐데, 그지? 자, 이 친구 답 얼마인가요? 2.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를 어떻게 푸신 거냐면 여러분들 보면 얘는 미시 4분의 1이고
얘는 미시 2분의 1이고 얘도 미시 2분의 1이고 얘는 미시 얼마죠? 8의 세제곱분의 1이죠. 맞아요. 여기 n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내가 n으로 고쳐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미시 서로 다른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어떤 녀석들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절대값이 큰 친구들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원래대로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가장 큰 미수로 나눠주는 거거든? 그래서 2분의 1의 n제곱으로 원래는 분자 분모를 나눠주는 거야. 그럼 2분의 1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친구는 2분의 1의 n제곱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그 다음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당연히 2분의 어디같이 문짝하네 2 곱하기 8의 세제곱분의 1 이 친구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나요? 아니지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여기를 2로 붙여줘야 되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친구는 미시 1보다 작고 얘도 미시 1보다 작으니까 이 친구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 0으로 가니까 그치? 2분의 1분의 1이 돼서 이 친구 극한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미시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이 여러 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미시 제일 큰 두 놈만 보자고. 얘네들은 어차피 다 죽어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 친구보다 이 친구만 보시면 되니까 2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분의 1 해서 답은 얼마다? 2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미시 서로 다른 두 등비수열 나오면 둘 중 어떤 미시 절대값이 더 큰지 그것만 살펴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쉬우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31번 문제 별표.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도 별표. 그리고 쉬운 거 할까요? 어려운 거 할까요? 하나 어려운 거 할까요? 35번도 하나 별표. 자, 그리고 37번 챌린지야. 37번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알았죠? 오케이. 저 세 문제 얼른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말씀드렸어요. 공비가 1이거나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 1초가 1 이하겠죠. 이건 아까 설명한 거고. 그리고 등비수열식을 포함한 극한에서는 이제 미시서로 다른 두 녀석이 나오면 둘 중에서 누가 큰지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친구들만 살펴본다. 맞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31번 풀고 32번 푼 다음에 이제 35번 보면 이게 이제 아마 3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에 나왔던 평가원 9월 29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깨셔야 돼. 절대 이거 29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꼭 깨, 알았지? 이유는 뭐냐면 저 당시가 딱 윤석열 정부가 필러 문제 안 내겠다. 이런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 억양 문제 없었죠? 그치? 저 굉장히 저는 이제 중간입니다. 어디도 쓸려 있잖아요. 혹시 이제 억양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그쵸? 필러 문제 배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문제로 29번 문제로 저걸 주신 건데 저건 여러분들 아무리 높아봐야 27번입니다. 아무리 높아야 27번이야. 그때 9월 평가원 터틀에 엄청 높았던 걸로 엄청 높았던 걸로 기억해서 그러고는 수능 때 졸라 어렵게 됐잖아. 그치? 이때도 시험 봤던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그 기억하실 거예요. 9월 졸라 쉽게 내놓고는 편집. 자, 유튜브에 올라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치? 9월에 객관적으로 쉽게 내놓고 그치?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31번 풀어봤나요? 31번 정도 괜찮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3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이 서로 다른 두 거듭제곱 친구를 포함하고 있는 극한 물어봤어. 그럼 무조건 우리가 따져줄 것은 두 밑 중 누가 클까? 이것만 따져주면 되죠? 자, 이 친구의 밑은 A죠? 얘 밑을 뭐로 봐야 됩니까? B로 봐야 돼? B분의 1로 봐야 돼? B분의 1로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밑을 B분의 1로 봐야 되겠죠? 이 친구 밑은 A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커? B분의 1이 커? A가 크죠? 그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녀석의 극한은 A n제곱분의 A n 플러스 2제곱인 거죠? 그럼 극한값 얼마다? 그렇지. 그러면 A제곱이 2초가 10 미만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아니면 뭐겠습니까? 2 아니면? 그렇지. 둘 중 하나겠죠.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녀석이 수렴해줘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이거는 무언가의 n제곱이에요. 등비수열입니다. 그치? 공비는 얘예요. 그럼 이 친구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 a제곱분의 b-8이라는 친구가 어때야 돼? y보다는 크고 맞아요. 1보다는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a가 2였을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2면 분모 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4 양사이드 곱해가지고 양사이드 8까지 더할게요. 그럼 4초가 B, 그 다음에 12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괜찮아요? A가 3이었을 때에는 여기 분모가 9가 되니까 양사이드 9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거기다가 8 더해주면 나 1초가 B 그리고 얼마가 됩니까? 17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A가 2일 때랑 3일 때에 따라서 B의 개수 나오는 거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해 줄 수 있겠죠? 그치? 여기서는 B가 가능한 게 뭐부터입니까? 3부터 가능하겠죠? 문제에서 A보다 B가 크다 그랬어.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B가 4부터 가능하겠지. 괜찮지?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 되죠? 저 뭐 틀렸어요? 아니잖아. 그치?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도 얼른 한번 풀어보셨나요? 조금 더 시간 드려요? 알겠어요. 어디서? A1 때 4초간 컴플레인 이거 맞나요?
됐죠? 자, 5부터 되죠? 일단 B가 4보다 크다고 돼 있잖아. 그치? 어쩐지 표정이 안 좋다. 쟤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표정이었어. 32번도 풀어봤나요? 오케이,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32번은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왜? 사실 미세 종류가 10분의 K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 종류가 A랑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얘는 사실 이 친구도 어찌됐든 10분의 K의 거듭제곱이고 다 이 친구도 10분의 K의 거듭제곱이니까 우리가 일단 10분의 K라는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밑을 가졌을 때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지 이걸 조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10분의 K라는 친구는 이 밑이 1보다 여러분들이 작게 되면 당연히 이 친구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얘도 0, 얘도 0. 맞아요. 오케이. 근데 10분의 K라는 친구가 1이었을 때는 모두 다 1로 가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10분의 K라는 친구가 1보다 크면 이 친구가 클까요? 이 친구의 밑이 더 클까요? 얘가 더 커요. 얘는 10분의 K의 제곱이잖아. 정확하게 밑이. 맞아요. n 앞의 개수가 2니까. 근데 1보다 큰 수를 제곱한 게 더 크니 제곱 안 한 게 더 크니? 제곱한 게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10분의 K가 1보다 컸을 때는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끝나는 거야. 얘네들은 볼 필요 없다. 내 말 이해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3개로 나눠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K가 10보다 작았을 때는 이 친구들 싹 다 0, 0, 0, 0, 1 이렇게 가니까 0. 맞아요. 그 다음에 K가 10이었을 때는 이 친구 2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 친구니까 얼마? 1. 그치? K가 10보다 컸을 때는 누구만 본다? 얘네 둘만 본다.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10분의 K만 보시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5분의 K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치? 그리고 시그마 계산해 주시면 되죠. 그쵸? 1부터 9까지는 0, 10일 때는 1. 그쵸? 그리고 K가 11일 때부터 20까지는 얘로 계산하는 거죠. 넘어가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친구도 이제 우리 바로 해볼게요. 얘도. 자, 이제 이 녀석의 극한값이 A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극한값은 A분의 9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맞나요? 35번.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첫 번째 이 극한을 보니까 얘는 밑이 얼마야? 3. 얘는 밑이 얼마야? A지. 그러면 3과 A 비교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래서 A가 3보다 작을 때, A가 3일 때, A가 3보다 클 때 당연히 3개로 쪼개줘야 되는 거 자명한 거 맞죠? 그쵸? 자, A가 3보다 작을 때는 누가 밑이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그럼 얘네 두 개만 보면 되겠죠? 얼마야? 3분의 1. 그렇지. A가 3일 때는 여러분들 모두 3, 3, 3, 3이니까 개수만 보면 되겠지? 얘는 3의 n제곱, 3 곱하기 3의 n제곱, 3 곱하기 3의 n제곱, 3의 n제곱 1이겠죠? 됐죠? 분자분모 똑같으니까 A가 3보다 컸을 때는 누구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까? A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자명하게 A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다? 3보다 클 수밖에 없다. 맞아요. 3분의 1이 A가 돼버릴 수는 없잖아요. A가 자연수라고 했을 텐데. 맞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 봅시다. 이 친구도 기준을 누구로 나눠야 돼요? A랑 B의 크기. 대소관계로 비교해줘야 되겠죠?
가까운 관계일 때 이렇게 케이스 3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 이해돼?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클 때는 얘네들은 개무시해도 되는 거 맞죠? 그러면 A분의 1만 해줘주면 되는 거 맞아? A분의 1이 A분의 9가 될 수 있어? 개소리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 A랑 B가 같았을 때 보도록 합시다. 그럼 분자 분모 정확하게 어때요? 똑같죠?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는 극한값이고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았을 때는 누구만 읽으면 돼? 이 친구만 읽으면 돼. 그래서 이 친구는 B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B라는 친구가 A분의 9거나 또는 이 친구가 A분의 9거나 그럼 둘 중에서 말이 되는 거 찾아줘라 이 소리인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35번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지? 그리고 A 더하기 B 값 계산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B가 A분의 9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요거일 때는 여러분들이 말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그럼 지금 문제에서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가능한지 먼저 살펴보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우리 A가 3보다 지금 크다라는 거 우리 확인했죠? 그렇지? 그러면 A가 지금 3보다 커요. 잠깐만 나 뭐 실수했나? 근데 A가 3보다 크네. 그럼 B라는 친구는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A보다 B가 뭐라고 그랬어? 크다 그랬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제 말이 돼. A는 우리가 여기서 3보다 크다라고 이미 확인했는데 9를 3보다 큰 수로 나눠주면 얘는 3보다 무조건 작을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요조건이 위배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건 X가 되는 거고 요조건이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A가 뭐가 된다? 9가 되는 거고 B도 뭐가 되는 거다? 9가 되는 거다. 쉽지? 요 정도 맞춰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해주면은 18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37번 문제 별표 치고 얘는 챌린지인데 얘가 수특 레벨 3거든요. 올해의 수특 레벨 3. 알았죠? 그래서 요거 37번 꼭 풀어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에 문제들 잘 풀 수 있으면 이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극한의 도형 활용이라는 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을 포함한 극한으로 표현된 함수 요거 할 건데 일단 그 극한의 도형 활용 위에다가 하나만 메모해 놓을게요. 자 얘들아 우리 솔직히 극한의 도형 활용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무조건 상모에서는 27번 아니면 30번 또는 29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단원이 뭐밖에 없으니까 수열이 극한밖에 없으니까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6월만 가더라도 극한 도형 활용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우리 그 40번 문제 보세요. 다 몇 월이에요? 4월. 자, 넘겨봐봐. 그치? 자, 쟤는 4월이 급수까지였어. 그래서 4월 또는 4월 이렇게만 나와. 6월부터 안 나와. 6월 이후로 나온 게 거의 없어요. 43번도 3월. 그 다음에 여기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46번 그 11월 모평 문제에서 수능 문제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는데 다행히도 이 46번 문제는 28번에 나오긴 했지만 문과 시절이었어. 문과 시절. 문과 시절에서는 사실 1번부터 30번까지 요 전체 30문제에서 미적분, 수원, 수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미적분의 출제 비중이 높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미적분을 출제할 수 있는 문항수가 최소 10문항 이상이었기 때문에 수열 극한에서도 한 문제 정도는 4점짜리로 내거나 또는 도형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수능은 미적분이 8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미적분 8문제 중에서 어렵다고 평가받는 문제는 뭐야? 28, 29, 30이야. 그럼 너네가 출제 잘하면 이 3문제 중에서 도형 극한을 내겠어? 내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내가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고 만약 잘 안 되면 좀 덜 공부할 때
아예 공부하지 마 이거는 아닌데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여러분들 수능까지 가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설명 안 할게요. 알았죠? 시간상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하려고. 알았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풀자 이렇게만 써놓고 잘 안 풀리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거 안 풀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등비 수열을 포함한 극한으로 포함된 함수 이 친구 보도록 할 건데 개념 자체는 똑같습니다. 개념은 그 등비 수열 포함한 극한으로 표현된 식 그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저랑 48번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요. 48번 똑같습니다. 함수나 식이나 완벽히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문제 하나. 그리고 시간이 되면 55번도 해봅시다. 55번. 자, 요 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48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아까 등비수를 포함한 식의 극한 그걸 완벽히 똑같은 거라고 그 극한값을 함수로 하는 녀석이다 이 소린 거일 뿐 전혀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아까 했던 자세 유지하세요. 그대로. 뒤에 48번 할 거고 48번 푼 친구들은 54번 풀고 계셔야 돼요.
얘들아, 아까 했던 거랑 내용이 똑같다 그랬어. 알지? 우리 아까 했던 거 생각해보면은 밑이 서로 다른 두 녀석이 나오면 두 녀석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고, 밑의 종류가 한 종류만 주어져 있으면 이 x가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가 작을 때, 맞아? 그 딱 두 개야.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 보면은 밑의 종류가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대소관계를 비교할 건덕지가 없어. 그냥 x라는 친구가 1보다 클 때, 이해돼? x가 1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x가 1보다 크거나 마일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 밑의 절대값이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녀석들에 비해 얘네들이 훨씬 더 무한대로 빨리 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네들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친구 약분해 주시면 3분의 a-2x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fx라는 친구는 1보다 큰 지역에서는 어떤 함수다? 1차 함수다. 이 소리가. 제 말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마일보다 작을 때도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지? 그래서 3분의 a-2에다가 x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 맞아요? 절대값이 마일보다 작으면 마일보다 x가 작으면 절대값이 1보다 커진 거니까 우리 이 친구들은 무한대로 가는 거라 얘네들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이 친구 얼마가 됩니까? 4분의, 그치? a-2에다가 2 더해준 거잖아. 4분의 a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아?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여기 4분의 이번엔 2-a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돼? 마이너스 2 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a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맞나요? 괜찮아요? 그리고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친구들 싹 다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지. 그러면 1분의 2x만 남으니까 극한 취해봤자 2x로 가겠죠? 그치? 그래서 fx는 뭐다? 2x다. 이렇게 써주시면 그만이잖아. 자, 제 말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는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 문제에서 fx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5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봅시다. f1값 계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f1값을 알지 않습니까? f1값 얼마예요? 4분의 1.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f 4분의 a만 조사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4분의 a라는 친구가 1보다 큰지 1인지 y과 1 사이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넣어줘야 되는 함수 값들이 달라지잖아. 근데 얘 케이스 나눠줘야 돼 말아야 돼? 케이스 나눠줘야죠. 맞아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a라는 친구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케이스 싹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분의 a라는 요 친구가 1보다 크거나 또는 4분의 a라는 친구가 마일보다 더 작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함수에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넣어볼게요. 12분의 x 대신에 4분의 a 넣는 거야. a에 a-2. 이 친구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 4분의 5가 돼줘야 된다. 이 소리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줄 수 있어? 없어? 계산해줄 수 있지? 계산은 제가 생략해도 될까요? 그치? 좀 쉽잖아. 그치? 요거 이렇게 약분해주면 3, 5, 15니까 a가 5거나 또는 얼마가 돼야 되니? 마3이 돼줘야 되는데 마3은 안 되잖아요. a가 마4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a가 5만 나오네. 2차 방정식 풀라고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분의 a라는 친구가 1일 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4라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f4분의 a, 즉 f1 값이니까 여기죠? 4분의 a. 그러면 1 나오는 거 이해돼? 다시 f4분의 a라는 친구 구할 건데 4분의 a가 1이었을 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f1 값은 4분의 a, 1이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근데 1이 4분의 5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건 볼 필요 없고요. 제 말이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분의 a라는 친구가 y과 1 사이에 있을 때도 생각해봐야죠. 그치? 그때는 여러분들이 f4분의 a 구해주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2분의 a라는 친구가 얼마가 돼줘야 된다? 4분의 5가 돼줘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a라는 친구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이거 말이 돼? 안 되죠? 그치? 그래서 x 이해돼? 그 다음에 이번에 f4분의 a가 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치? 오케이.
여기다가 이랬지?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어디? 4일 되면 돼요? 미안해 얘들아. 내가 원래 이런 쉬운 문제 실수하진 않거든? 오늘만 봐줘. 오늘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진짜 제가 멘탈이 완전히 나갔었어가지고 미안해요. 자, 이 친구 여러분들이 여기일 때는 지금 이 친구 4분의 A라는 친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 맞지? 그랬을 때 4분의 5가 돼줘야 되니까 2분의 A라는 친구가 얼마가 된다고? 4분의 5라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이 친구 계산이 됐네요. 왜냐면 마사와 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A가. 근데 A 친구가 2분의 5로 잘 나오잖아. 2분의 5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죄송해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4분의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거나 아까 4분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너랑 너 두 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면 2분의 15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 54번도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 빨리 계산만 해줘. 지금 계산 못한 친구들 이 친구만 여러분들이 케이스 나눠가지고 GX 이쁘게 적어줘. 이거 같이 풀자. 자, 케이스 몇 개로 쪼개주면 되겠는? 어차피 마일보다 클 때 볼 거니까.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맞아요? 이 친구는 1에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어차피 마일보다 큰 지역에서만 살펴볼 거니까요. 되나요? 오케이. 그럼 계산해 봅시다. 자, 우리 이 친구 마일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얘네들 싹 다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자? 그쵸? 그러면은 이 친구의 값은 얼마가 된다? 3. 상수함수로 그려진다. 돼요? 자, 그 다음에 x라는 친구가 1이었을 때는 2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2.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컸을 때는 우리 이 친구들 볼 필요 없고 얘만 보시면 되겠죠? x라는 직선으로 그려진다. 이 소리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gx라는 함수의 특징을 보니까 이 g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1인 지역과 이렇게 1인 지역에서 불연속 가능성이 좀 있는 친구네. 맞아.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지역에서는 불연속이에요? 실제로? 불연속 아니죠. 왜? 여기 마일 넣어주면 3 나오고 여기도 3입니다. 그치?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에요. 근데 어디서는 확실하게 불연속입니까? 1에서는 불연속이죠. 그래서 gx는 x는 1에서 보다 불연속이다.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x라는 친구랑 gx를 곱해가지고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어야 된대. 그럼 이 친구가 x는 1에서 불연속이니까 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1에서 함수값 0 가져줘야 되겠지. 그치? 왜?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데 널 곱해가지고 같은 값이 만들어지려면 얘는 1이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0 돼줘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f의 값이 0이 돼줘야 되니까 a 값 얼마가 됩니까? 마3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지? 그러면 f11값 계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55번 문제는 이제 미적분 29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다 못 구하더라도 괜찮아. fx 그래프고요. 자, 시작하세요.
넣자마자 당연히 해야 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x라는 친구씩 세워주고 나서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그리고 그 각각의 케이스마다 좌표 평면의 그림 그리고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직선과 얘가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관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돼요? 자, 그래서 fx 빨리 그려보자고. 미세 종류가 x밖에 없으니까 x 기준으로 케이스만 나눠주면 돼. 알지? fx 그린 사람. 오케이. 그러면 우리 fx 잘 그렸는지만 볼게요. 그리고 이제 t라는 기울기를 변화시키면서 교점 개수가 달라지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이 친구 뭐로 인정하면 돼? 2x로 인정하면 되죠? 그치? 얘랑 얘만 보면 돼. 밑이 1보다 커진 거니까. 맞아? 그래서 2x라고 인정할 거고요. 얘도 2x.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2분의 1. 맞죠? 자, 그 다음에 말과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모아주셔야 돼요. 저도 몰라요. 지금 계산 안 해봐가지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알았어.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2x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1콤마 이 정도 대충 이쯤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2가 돼줘야 되니까 좀 가파르게 그려볼게요. 이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친구도 한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1 찍어줍시다. 2분의 1이니까 대충 이쯤이겠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본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찍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대충 이쯤이라고 찍어놓을게요. 자, 됐나요? 이렇게 찍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상수함수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그림 만들었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y는 tx-2라는 친구를 봐야 돼. 그래서 이 직선과 이 그래프의 교점을 살펴볼 거야. 되죠? 그럼 얘들아, 너네 직선과 함수의 교점 개수는 기본적으로 뭐를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냐면 너네 평행한 직선 두 개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들 좌표 평면의 그림 중에서 이 직선 하나 보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죠? 2죠. 그렇기 때문에 t라는 친구가 일단 2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 t라는 친구가 2가 될 때부터는 이 친구랑은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근데 t라는 친구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얘랑 얘의 기울기가 다르니까 교점이 생길 수도 있어. 2보다 컸을 때도 교점이 생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t가 2일 때 당연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들 기울기를 변화시킬 때 또 관찰을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기울기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를 좀 따로 봐요. 그랬을 때 나는 실수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따로 계산하는 게
번 더 조심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시면은 교점 계수가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불연속인 지역의 개수 궁금하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불연속 지역의 개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 직선은요 0,-2라는 점을 지납니다. 얘를 지나죠. 맞아. 자, 그러면 기울기가 0이었을 때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울기가 0이었을 때는 당연히 몇 개입니까? 교점계수? 교점계수 몇 개예요? 흰색이랑 만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 교점계수 없죠. 그치? 그래서 일단 t가 0일 때는 교점계수가 0개야. 그치? 자, 그런데 이 직선을 살짝 양수로 바꿔볼게. 살짝 양수로 바꿔주는 순간부터 누구랑 교점이 생기죠? 이 친구랑 교점이 생기죠. 근데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교점 안 생기지. 왜냐면 얘는 가파르고 얘는 완만해. 제발 이해돼? 자,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교점 계수가 갑자기 바뀌어요? 그치? 요점 지나는 직전까지. 요점 지날 때까지는 교점 계수가 그대로 하나만 있었을 텐데 요 직선보다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가팔라지면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추가돼? 한 개가 추가되잖아. 제발 이해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살짝 변화시키면서 교점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마무리해 주시고 얼른 준비해야 되니까 요거 마무리 지어 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테마특강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질문서도 있으면은 저희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추가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요. 알았죠? 고생하셨어요. 갑시다. 가능해요. 상담 가능. 씨발. 이게 뭐죠?